시골집 리모델링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 집 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시골집 리모델링을 어떻게 계획하고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골집 리모델링은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집의 구조와 상태를 조사하여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계획합니다. 리모델링 예산을 정한 후에는 전문가와 이야기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시골집 리모델링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 저 일 겹치게 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리모델링을 하는 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자를 만나면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골집 리모델링에는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구조적인 부분이나 위생, 상태 등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골집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을 즐기기 위해 시골에 있는 집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 집들과 조화미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름다운 집은 주변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과 어울림하는 집이 되어야 시골집에서의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시골집 리모델링은 또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단열재를 사용하여 집을 보온시키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동시에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골집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내부 공간의 활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에 맞게 방의 개수와 크기를 조절하고 주방과 거실 등의 공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여 물건을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골에 있는 시골집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디자인과 스타일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족들의 편리함을 고려해서 집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시골집이라면 자연 속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편리함 위주로 해야 따뜻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시골집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아주 많다. 감춰진 천정이나 벽속 또는 바닥에 감춰진 목재들이 썩어서 못 쓰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골집 리모델링에 필요한 작업을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골집 리모델링은 도시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일과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면 낭패를 본다. 이 경우 시골집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집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내부 공간의 활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에 맞게 방의 개수와 크기를 조절하고 주방과 거실 등의 공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여 물건을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골에 있는 집은 여름이면 모기나 파리 해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카페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폴딩 도어나 픽스창을 설치하는 분들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대다수 분들이 후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시골 생활은 시각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골집 리모델링에 있어서 인테리어 디자인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골집의 특성을 살려 풍경이 잘 어울리는 넓은 창문을 설치하거나 주변과 잘 어울리게 수리를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상은 시골집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